해보겠어요.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시정 모니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남시 공직자가 공무원이 3,200명이고요. 산하 재단까지 합쳐 7,500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남시가 규모가 큽니다. 저희가 이제 5회 추경까지 해보니까 약 4조가 좀 넘는 예산을 올해 가지고 집행을 한 셈이고요. 대전시간 예산이 5조 정도니까 50만 이상 인구의 기초지자체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집행해온 거고 거기다 인구는 또 100만이 안 되는 94만인데 하루 이동이 한 260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공직자 동료들만을 가지고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도시를 더 도시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고도 손을 잡고 뭐 AI라든가 각종 디지털 기술,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 수질 관리를 SK 5G 상공마을 SK가 사회적 기여로 한 15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드론 기업을 결합을 해서 저희가 수질 관리를 드론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번씩 이렇게도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완전히 메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세요. 시정 모니터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조언들과 제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사실은 이 상황이 좀 계속되지 않겠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가능,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관리 가능하고요. 저희들 미래가 저는 훨씬 더 이 기회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올 겨울 정말 잘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시정 모니터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 또 다른 주인이시며 성남시정의 곳곳을 메꿔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시정 모니터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이송식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 시민을 사랑하시는 은수미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네 분의 패널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요, 신문 기자와 우리 모니터는 소로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을 뛰어다녀야 되기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뛰어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콕 신세만 좀 많이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44%가 신자면 3,266건이 각종 그 제보라든가 불편 시민 불편 사항을 저희들이 건을 올렸습니다. 우리들 말로.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특히 우리 우리 주무부서인 마을 공동체과의 직원들이 정말 높은 관심과 소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빚어진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은 비록 불투명하겠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시정 모니터 민과 마을 공동체관 그리고 그 중심을 잡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오늘 성과가 아주 많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고맙게요. 네, 이영재 한양대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이 주인 되는 성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시장님 동분서주 하시느라고 얼굴은 피곤해 보이시지만 열정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2019년 민선 7기가 시작이 됐죠. 협치 토론회를 비롯해서 각종 워크숍과 민관 협치를 위한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에서 협치 성남 구현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정 모니터 활동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난 성남시에서 초대해 주셔서 코로나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달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참 모범답안이네요.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착실하게. 고맙습니다. 네, 이것은 참 그 명칭이 좀 궁금하네요.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 네, 강정호 소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효능감 있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도급하고 있는 일들을 한 15년 정도 해왔고요. 그 민주주의의 발전은 오브 더 피플, 그다음에 주권 재민, 그다음에 바이 더 피플 시민 참여, 그다음에 포 더 피플 복지국가 이런 단계로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권 재민은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고 그 복지국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시민 참여는 구축과 쟁취가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실패가 많은데 이제 이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시행착오로 여기고 그것을 계속 축적해서 노하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촉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할 것 같아요. 강정호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진지함이 품어져 나옵니다. 오늘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유권자는 한번 투표를 하고 나면 그 위임을 받은 선출된 공직자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았고 공약을 기초해서 시장직을 수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정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 참여가 진짜 왜 필요할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 참여, 그러니까 시민 참여라 하면 내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투표한 저자가, 그래서 대표가 된 저자가 구현해야 될 우리의 공동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어떤 책임이나 양보나 혹은 어떤 의무를 다할 것인가 혹은 권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6개월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결코 절대 이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절대 청년 공공주택은 안 돼. 이 얘기를 제가 2년 6개월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혹은 결코 내 집 앞에 무슨 그러니까 이 땅값이 떨어지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안 돼. 이런 얘기서부터 심지어는 가로수를 누구는 확실히 잘라가지고 간판을 보이게 해다오. 누구는 야 여름에 폭염도 심한데 가로수는 제발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가끔은 결코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 거의 적대적일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도 저희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조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실제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공공의 가치는 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령을 저 같은 위임된 권력에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조율과 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 요즘 제조업 시대에도 디지털 시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 혐오, 모욕, 무례, 분노, 불안 이런 게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사회가 급변을 하다 보니 그래서 기존의 규칙이나 룰이 많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이나 룰을 만드는 것 역시도 저는 시민의식, 시민윤리, 새로운 도덕성에 대한 시민적 참여를 통해서 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공적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 공적 서비스는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결정하고 서로 조율하고 양보하고 양해한 이런 것을 저희가 구현하는 것, 성실하고 투명하고 정말 공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공적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일수록 점점 더 시민 참여, 도대체 누가 시민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요즘처럼 시민 정말 민주공화 정말 시민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겠구나, 지는 거구나, 버텨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시장님 아직도 참 강의를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죠. 말이 길었죠. 학자품 얘기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든 적대 그 다른 강력하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결코 절대로 표현되는 적대 문제에서 다른과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리 교수님 네. 같은 생각이신지 다른 생각이신지 시원하게 한번 시장님 의견에 대해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하는 데는 이제 시민사회학과예요. 공공정책대학원인데요. 거기서 이제 시민민주주의론 그리고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때 첫 질문이 항상 첫 학기에 시민 참여 왜 필요한가를 학생들에게 묻는데 오늘 주제 제목이 처음이 시민 참여 왜 필요한가입니다. 저는 우리 시정모니터 회장님이신 이송식 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남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요? 시민을 위한 거죠, 당연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어떨 때는 이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현상에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집행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 시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이 책상머리를 나오는 순간 바로 시민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시민이 시장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민선 7기 동안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근데 시민이 시장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시장실에서 명예시장을 하루 한다고 시장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묻는 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웠더라도 아직 서툽니다. 같은 예산을 사용해도 어떤 지자체는 시민이 행복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참여는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시민이 일러주는 것이다. 마치 2인 삼각경기인 거죠. 행정이 먼저 가서도 안 되고 시민이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2인 삼각경기로 진행되는 것처럼 행정과 시민이 발을 같이 묶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참여 왜 필요할까? 간단히 답을 드린다면 저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이영재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전제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A라는 분과 B라는 분의 의견이 혹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의견이 달랐을 때 우리는 누구의 안전과 행복을 구현해야 되지요? 이게 요즘 저희들 공적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방역을 하고 이 선별진료소를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를 확대를 하면서 기준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이게 너무 주거지하고 가까워서 이곳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반드시 교통과 근접해야 될 때 그곳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결정을 따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요즘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요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내시거든요. 그리고 국민청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한테 의사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의사가 항상 같으면 좋겠는데 매우 다를 때 아까 제가 절대 결코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는 단지 의사 표현을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참여의 형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고 어떨 때 물론 제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를 서로 좀 소통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아까 이영진 교수님께서 2인 삼각 경기로 민가 간의 협치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인 시민 영역과 그죠? 관인 행정 영역으로 구분해서 다양한 이야기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강정무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시민 참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 너무 브로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걸 갖다 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지난 여러 한 20여 년 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 제도를 운영한 취지는 뭐냐면 시민들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얘기를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하시고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 영역에서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대를 갖고 시민들은 그동안 열심히 참여를 했고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을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열심히 했던 얘기들이 과연 시정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어디서 마땅히 또 들을 때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과정을 갖다가 몇십 년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얘기했던 어떤 얘기들이 좀 뭔가 선정이 되는 것까지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반영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 부분을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예산제 모두 다 포함해서 시민참여 영역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뭐냐면 선정까지,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예산이지만 선정까지 우리 시민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시민들이 얻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정한 그 의제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되는 거죠. 각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선정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 들어보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길도 없고 어디 가서 해야 될 수도 없어요. 또 이 큰 성남시의 어떤 구조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걸 다 파악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시민 참여의 가장 높은 영역인 민관협치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관협치는 뭐냐면 실행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행까지 같이 하면 행정에서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협치, 그러니까 시민참여위원회부터 민관협치까지 지금 이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거기서 보면 우리가 좀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행정과 시민의 만나는 곳인데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언어, 문화, 작동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유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장기적 방식과 바둑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는 것은 계급과 직책들이 있죠. 직급과 직책들이 있죠. 그리고 한 말마다 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장기가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바둑을 볼게요. 바둑알은 어떻습니까? 그 알마다 다 동등합니다. 그리고 직급과 직책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과 알과 관계를 맺어서 영역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 영역은 바둑적인 어떤 작동 방식이고 행정의 영역은 장기적 작동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장기적 작동 방식과 바둑적 작동 방식이 만나는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민관협치, 민관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답은 모릅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권한을 시민들에게 위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권한을 위임받으면 순간 되게 뿌듯합니다. 설레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시간의 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면
순간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뭐가 생길까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고 그 책임을 어떤 모양새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의 이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관협치, 시민참여는 차이를 빚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협치는 저 이렇게 꼭 교육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아니다. 그럼 사업이 아니면 뭐냐?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그리고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고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행정도 시민도 같은 어떤 부여된 어떤 역할이고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우리가 음식을 차려낼 때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내용물이 있는데 행정은 오늘도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잘 형식을 만들어주시고 세련되게 만들어주시고 잘 구현해 주신 우리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어쨌든 이렇게 형식을 만드는 것에서는 행정이 굉장히 많은 역량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현장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담는 내용물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민관협치, 그 다음에 시민참여가 활성화가 되려면 행정에서는 그 반대 영역, 즉 관계를 맺는 부분, 그 다음에 시민분들은 형식과 절차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반대 영역을 좀 더 고민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비유를 잘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민선7기 처음 출발하실 때 혹시 시민이 시장의 성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죠. 아, 참 좋았어요. 저도 이 예. 말을 딱 들었을 때 시민이 시장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장님은 처음 민선 7기 첫 발을 내실 때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본인을 한번 들어볼 수 있잖아요. 예. 시정 모니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고 예. 자, 이거를 더 시민이 진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까 우리 강정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행정과 그다음에 시민들 모두가 일정한 훈련의 기간, 그다음에 신뢰를 쌓는 시간들이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저희 행정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뢰를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물론 난제는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사업으로 시립박물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교육동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립박물관을 짓는데 그 방식을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래서 성남박물관 시민이 짓다 프로젝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사업들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안을 좀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요. 또 하나 최근 한 것은 뭐냐면 구미동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굉장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말 의견이 많았어요. 이게 30년 정도 그래가지고 방치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구미동 주민들과 3번 워크숍을 했고요. 그다음 성남 시민들과 2번 워크숍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론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로 이제 약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의견이 굉장히 달랐었거든요. 누구는 거기 죄다 때려 부수고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만들자라는 의견부터 아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한 공간이어서 재생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자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누구는 20층 무슨 청년주택을 만들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도 근데 합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합치에 입각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시민들 의견에 좀 더 그러니까 아까 관계 맺기라고 하셨는데 관계를 더 맺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또한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는 좀 더
신뢰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게 이렇게 소통하고 계속 듣고 반영하고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조율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네,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5번의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대단한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성남 시민들은 굉장히 좋겠어요. 그런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시장님이 계시고 더디게 가더라도 어떤 소통 비용을 낮추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수정 모니터 분들이 특히 참여도시 성남에 바란다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좋네. 성남시의 정책 목표 중에 첫 번째가 이렇대요. 유쾌한 시민 참여 공감 행정. 네, 행정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말이 유쾌한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 참여를 유쾌하게 하자. 뭘 해도 재밌게 하자는 얘기니까. 시장님, 시민들이 이렇게 유쾌한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링 분들께서도 좀 아시는 건 아실 텐데 우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긴 했지만 1일 명예시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시장님이 오시면 저희 공무원 동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응하고 답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같이 도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청원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꽤 많은 시민청원들의 그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혹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예를 들어서 모란과 판교 전철을 잇는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혹은 위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매우 서로 다른 얘기가 있을지라도 좀 소통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갈등 조정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동에는 반은 재개발을 하자고 하시고 나머지 반은 재생을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의견이 다르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이쪽 골목에는 재건축위원회 딱 팻말이 있고 저쪽 골목에는 재생위원회 쪽 팻말이 딱 계세요. 근데 저희 갈등조정관이나 이런 해당 과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두 의견을 계속 살려가고 어떤 것이 그 마을, 그 구, 그리고 성남시에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서로들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각종 시스템이나 기능을 가지고 위원회 기능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올해 3개 지금 시범동을 하고 동시에 주민자치회로 전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에서 저희들이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시스템, 제도, 문화 혹은 기능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많은 활동이 있었네요. 1일 명예시장, 시민청원제, 갈등 조정을 하는 다양한 활동들, 주민자치 시범 운영. 네. 제가 시민청원 이런 거는 할 수 없겠죠. 성남 시민이 아니니까. 근데 1일 명예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네. 예를 들면 성남시장이 아니더라도, 성남 시민이 아니더라도 제가 신청을 하면 혹시 외부에서 좀 체험을 해서 성남시장 홍보도 하고 그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성남 시민만 대상대로 하긴 하는데 또 외부 그렇죠. 그건 좀 고려를 정말 해보겠습니다. 성남이 전국을 대표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도시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굉장히 쉼없이 달려오셨네요. 예. 오랫동안 그랬고. 자, 그런데 2020년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예. 이제 2021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특히 2021년 동안에 참여도시 성남 구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동료들과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하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힘은 시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외우다시 서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저변에 사람에 대한 사랑,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권력을 부여받은 도시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통받지 않도록 이 위기를 넘어서서 넓게 보면서 지금 그래서 내년 저희 화두가 원견 명찰이거든요. 멀리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내년은 성남시가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성남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디지털 도시 이 두 가지를 원경 명찰을 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면서 좀 구현해 보겠노라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그 힘은 저희 스스로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남의 고통, 그러니까 시민들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양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정신, 어떤 공적 서비스를 하는 자의 정신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깨우쳐 주시고요. 저희들이 언제나 낮은 자세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 많이 주시고 또 많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벅차네요. 그렇죠? 2021년은 사랑이 넘치는 성남 이걸 목표로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이걸 위해서 멋진 사자성어도 말씀해 주셨어요. 원견 명찰이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내년도 성남시장이 시정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 시점인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홀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여튼 참여대 성남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시청하에 지고 계신 시정 모니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정 모니터 분들의 모든 말씀을 다 들으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성식 회장님께서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재 교수님하고 우리 감사장님하고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했어요. 우리 내년도에는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 하고 싶은 말씀을 했고 또 속 깊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들 상당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듯이 내년도에는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늘 말씀 듣고서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개별 자율 활동과 공공시설 점검 뭐 이런 도시환경 개선 이런 거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성남시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라든가 이런 뭐 협치 아까 말씀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렇게 기회를 좀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와는 조금 달리 시민과의 사이, 성남시와 시민과의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답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참여를 우리가 유도도 하고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함으로써 시 발전에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2021년도가 시정 모니터 발족 10년이 되는 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10주년입니다. 10주년이네요. 자, 시정 모니터 발족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 두 분 패널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성남시 자문 좀 해주시죠. 주민 참여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될 수 없냐를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으니까
먼저 이영재 교수님부터 해주시고 강정훈님 말씀 들은 다음에 시장님도 간단하게 두 분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영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도시 성남에 바라는데 특히 시정 모니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죠. 저는 먼저 고생하고 계시는 행정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앵커 조직이니 공론 플랫폼이니 원탁회의니 여러 형식들이 있습니다. 형식을 위한 형식을 만든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강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신뢰 형성이 돼야 되는 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피드백인데요. 우리 시정 모니터 선생님들이 성남 곳곳의 행정을 모니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감시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건 고발이 아니고요. 행정과 대화하는 방식, 소통의 방식인 거죠. 왜 모니터를 할까요? 공무원을 골탕 먹이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계신 성남시에 대한 애착,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도덕성, 공익성, 이게 참여의 동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런 이유로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피드백. 성남시는 시정 모니터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저는 이 신뢰가 쌓이면 성남시 협치 구현은 100% 잘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자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 시장님이 이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강정호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잠깐 진행을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 모니터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당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가 있습니다. 마당놀이와 오페라의 차이점을 우리 이송식 회장님부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오랜 기자 활동을 해놔서 말은 잘 못합니다. 글은 참 잘 써요. 네. 근데 마당놀이하고 오페라라든가 뭐 이런 차이점. 예술 관계는 참 잘 모릅니다만은 네. 시민과 합동으로 같이 함께 즐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좀. 네, 아무래도 이제 마당놀이는 그 배우들이 관객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오페라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예,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집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시장님,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두 개 다 조금 필요한 양식이라고 보긴 하는데 행정과 비교를 해보면 오페라는 좀 전문적인 그리고 약간은 공급자 중심적인 네, 그렇죠. 물론 그 해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당놀이는 좀 더 수요자 중심적인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행정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해석까지 고맙습니다. 네, 네. 마당놀이는 마당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페라는 홀에서 하는 거죠. 네, 무대에서. 예, 네, 무대에서. 그렇죠. 무대가 필요하죠. 예. 예, 우리 진행만 하셨는데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마이크를 뺏어가시더니 전체 질문까지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마당놀이는 경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페라는 그렇죠.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마당놀이를 보고 나오면 막걸리를 마셔야 될 것 같고 오페라를 보고 나오면 와인을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국정, 시정은 오페라적 방식이었을까요? 마당놀이적 방식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남시는 앞서가서 마당놀이적 방식을 계속적으로 구현해 왔지만 사실 대보편적으로 지금도 오페라적 방식으로 구현이 돼 왔죠. 근데 앞으로의 국정 시정은 마당놀이적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권한을 줬던 걸 다시 내린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당놀이적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스토리가 꽉 짜여지지 않는 어떤 플롯을 구성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과 배우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성남시는 충분한 역량이 저는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는 게 세계 어디서 정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이해관계자, 그때를 시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수긍하는 답을 만들어 가보는 것이고요. 가다 보면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또 처음부터 가면 됩니다. 근데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그 시행착오를 같이 해 나가 보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영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되게 토크 콘서트 되게 좋으셨나요? 라고 하면 그냥 네, 아니요 밖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질문이냐? 이것은 우리 모니터 단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참여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저 같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인상 깊으셨고 무엇이 바꿔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아쉬운 것이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어떤 육하원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민관이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장 모니터 단에게도 모니터를 하시면서 그 질문, 그 현장에 있는 사안을 모니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행정과 소통하는 질문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21년에 시장 모니터단에게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를 다시 흡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성남시는 마당놀이를 하시겠습니까? 오페라를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아니, 주시죠. 우리 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당놀이는 그건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동의 없는 민주공화정이라는 건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 그런데 누구는 춘향전을 하자 그러고 누구는 그런 거잖아요. 혹은 아예 형식 없이 하자. 이런 것이 불거져 나오는 게 현실이고 답은 없어요. 춘향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신청전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그 질문을 계속 시민들끼리도 하고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춘향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신청전 하자 라고 답이 나오든 그렇게 계속 답이 나오고 실행을 해보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큰 질문, 저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시민 모니터링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수요자 중심의 마당놀이 중심의 어떤 질문이나 지혜를 계속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질문이 계속되고 실험도 계속되고 우리의 삶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성남시정의 마당놀이의 책임을 우리 시정 모니터 분들한테 지금 돌렸어요. 네, 그래서 계속 보고 계셨죠. 저희가 사전에 성남시 시민참여와 시정 모니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두 분을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행정기획분과 김성홍 부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인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저는 은수미 시장님께서 공동선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합치 성남 만들기에 대한 비전하고 열정을 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중점 협치사업 선정을 위한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정 모니터들도 온라인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 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준비도 하셨고 또 근거 조례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민관 협치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작년 10월 마을 공동체과가 신설되면서 시장 모니터가 내실 있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광호 과장님, 박옥훈 팀장님, 김은진 주무관님 또 최근에 합류한 우리 조영진 주무관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시민과 공감 소통하시는 멋진 은수미 시장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 소통하시는 은수미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시의 노동 조례하고 좀 다른 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라는 걸 만들었고요. 노동이라는 말 대신에 일하는 시민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예전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으나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정규직 고용이 되신 분들은 그냥 재택근무를 하시면 되는데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뵙게 됐어요. 예를 들어 성남시도 연간 150억 정도를 들여서 한 보통 350여 개 이상의 축제 비슷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건의 축제 행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참여해서 노래 부르시던 분들, 객석 그러니까 무대 장치 하시던 분들, MC, 심지어는 네일샵 하시는 분들까지도 일이 다 사라졌어요.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그 수업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거기 시간 강사들 완전히 일이 없어지시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렵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도대체 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단지 노조나 노동이나 혹은 정규 직장 이런 표준적인 직장이 아닌 하여튼 일을 하셨던 분들 지금 일을 못 하시든 그러지 않아 계속 일을 하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걸 어떻게 민간협치로 하려고 하냐면 물론 조례로 기본은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라든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라든가 혹은 어떤 정책들을 우선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의 시민 토론회 예를 들어 그리고 세대별 토론회 혹은 직종별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노동권익위원회처럼 위임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IT 노조 젊은 친구들도 좀 만나봤고요. 요즘은 청년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지원센터에서도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되게 취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서 최소한 성남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인 안전망 정도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제 국가에는 전국민 노동법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함께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진심 성남에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성남에 오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교통분과 이승미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십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이승미 의원님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아직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음성 해제가 자주 안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교통위원회 이승미입니다. 오늘 시장님들 만나뵙게 되고 너무 반가운데요. 저희가 시장 모니터 분들도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뵙고 2020년 12월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요.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저는 시장 모니터 활동이 올해로 4년째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참여의 기회들이 사실은 2년 전부터 많아지고 있음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저희 시장 모니터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좀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와 문제를 고민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영재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희를 시장 모니터들의 말을 아주 간략하게 한 두 줄 정도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시민이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저희 시장 모니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정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게 시립박물관은 제가 지금 공론장부터 올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시정 모니터들이 지금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이용재 교수님, 강 소장님 말씀해주신 첫 번째 우선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정 모니터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더 구체적이고 항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것. 이건 이제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성남 FC 뭐 이런 그러니까 축구단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시민이 짓다 시립박물관 시민이 짓다뿐만이 아니라 한 300명 정도를 모시고 그 전용 구장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원탁 회의를 해봤어요. 너무 저희도 좋아서 근데 이 300명 정도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예 그러면 한 1000명 정도의 정책위원회를 그러니까 거의 시정 모니터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예 항시적으로 좀 모셔두고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토론회들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스탑이 됐는데요. 내년 한 상반기 지나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이 정책위원회 제도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위원회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성남시 전역에서 한 그 정도 숫자의 1000명 정도의 정책위원회의 자격을 일단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부여를 해드리고 이미 저희들이 공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주제별로나 이런 걸 또 참여하셔서 아까 시민이 짓다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을 하시든 뭐 무슨 비전성남 기자를 하시든 혹은 그냥 일반 가정에서 뭐 가사를 그냥 돌보시는 분이시든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주시는 의견들이 있으면 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에게까지 저희가 청소년 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의회 쪽도 좀 학생들을 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의견도 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네, 천명한테 답을 드리면 성남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이승미 위원님의 음소거 사건은 저희가 행사가 너무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마칠 시간이 좀 됐어요. 50분에 걸쳐가지고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한지부터 성남시의 2021년 향후 비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한지 한 분씩 마무리 말씀을 듣는데 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이에요. 이상하시면 안 돼요. 네, 이성진 의원님부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너무 속 깊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저 모니터에 비치는 우리 저 모니터 분들 다 보셨죠? 예. 그 정열과 열성과 그 눈빛 네. 보셨죠? 네. 비록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모니터들의 수입 사항을 아마 그런 결의를 느끼셨을 겁니다. 예. 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특히 현재는 너무 미흡한 저희들의 그 부분을 보충 좀 해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상위도 올라가고 또 내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재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일하는 시민을 고민하는 성남시의 품격을 봤고요. 그래서 성남시의 2021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은수미 시장님을 직접 뵙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고민이다. 저는 여기 이 자체가 앞으로 성남시장님의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지 않는 시장은 어떤 것이 고민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다양하게 나오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시장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을 직접 뵙게 돼서 좋았다라는 거고요. 1분이 넘어가지만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주민자치회고 민관협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민민협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누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이 결정 권한을 갖는 건지, 일하고 계신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외국에서 성남시에 와서 거주하고 계신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새벽과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참여하기에 곤란한 분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될 것인지, 자,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첫 출발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는 앞으로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원대한 비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름다운 양보의 미담들이 많이 나오는 성남시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모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정 모니터 10주년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10년을 같은 제도가 꾸준히 진행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였다는 것이고요. 그 정책을 꾸준히 10년 동안 밀고 오신 성남시에도 노고를 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은수미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위원분들을 제도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정말 좋고요. 저는 그때 그 토론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좋으려면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이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언어가 없으면 그냥 똑같은 민원성 얘기들만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축적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정 모니터 단들이 10년 동안 쌓아왔던 현장의 시각과 그 언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때 촉진자의 역할을 시정 모니터 단들이 해주시면 그 토론에 참여하시는 그 분들이 언어를 풍성하게 갖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과 의견들이 알차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이 마지막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해 주신 시정 모니터 한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10기로 위촉돼서 우수제안 장려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환경녹지분과 신승윤 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환경녹지분과 신승민입니다. 네, 오늘 시청하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대면할 기회가 없었는데 꾸준히 모니터링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저희 지역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현대사회에서 행정은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라고 배웠습니다. 시정 모니터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 녹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 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마무리 발언하는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도 시민과 동일하게 1분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1분 안에 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하면서 더 용기를 가지고 용감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까 강 소장님도 말씀해주고 이영재 교수님도 말씀해준 정말 정답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을 때가 그 새벽에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가 정말 맞는 걸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근데 정답이 없는 과정 그 길에서도 계속 시민의 바다에 그냥 몸을 던져서 여기의 답이 정답이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답이고 최선을
그 몸을 던져서 버텨내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뵈면서 오신 모니터링 여러분들을 뵈면서 도와주실 분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을 손을 잡고 의견을 듣고 가슴을 열고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용감해지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새벽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시장님이 건강하셔야 네, 성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을 바꾸는 시민 참여.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내가 살아갈 내일을 바꾸는 힘이 시민 참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도시로 성장해갈 성남의 미래를 기대해보며 오늘 토크 콘서트의 마지막을 아나운서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저도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시대의 공공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정 모니터분들 감사합니다. 행사 종료 후에 사진 촬영 시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남은 2020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요.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시정 모니터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기획 촬영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